안녕하세요, 론입니다. 오늘도 혼자가 아니네요. 스티크의 대표님을 모시고 저희가 촬영 진행하게 됐는데, 대표님의 간략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데님 수선 전문으로 하고 있는 스티크 대표 전진호라고 합니다. 와. 저번에 저희가 수선에 관련된 영상을 찍었었는데, 제가 그동안 무심했나 아니면 트렌드를 못 따라갔나, 저는 데님 전문 수선집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못 했었어요. 네. 어떤 종류의 수선을 해주시는 곳인가요? 일반적으로 아시는 청바지, 청자켓, 밀리터리 봉제로 돼 있는 치노나 퍼티그 팬츠에 대해서 기장 수선이라던가 피수선이라던가 커스텀이라던가 해드리고 있습니다. 아, 커스텀까지 다 가능한. 네네. 제가 언뜻 듣기로 대표님이 스티커를 하시기 전에 프로모션을 하셨기 때문에 약간 패턴도 가능하시다고 들었는데, 프로모션이라는 게 어떤 건지 간략하게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브랜드에서 특수한 분야에서는 직접 생산을 못하고 외주 업체를 통하거나 별도의 업체를 통해서 제품을 제작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죠. 데님 같은 경우는 공정이나 봉제나 이런 게 특수하다 보니까 대부분 외주 업체를 이용하는데, 그 업체에서 예전에 일을 했었어요. 그렇죠. 이제 데님 전문 브랜드가 아닌 이상은 보통 데님 프로모션 업체 의뢰를 해서 납품받아서 브랜드 태그를 붙여서 판매를 하는 경우가 거의 이제 99%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이제 프로모션에서 일하셨던 경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올라운드 플레이어 수선집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검색을 해보니까 데님 수선집이 몇 군데가 있더라고요. 대표님이 생각하시기에 스티크만의 차별점, 장점 이런 게 있을까요? 일단 저희는 안 되는 건 없다. 안 되는 거 없다. 좋네요. 일단 무조건 된다. 요 부분은 조금 어려운 게 있고, 요거는 불가능한데, 아니면 여긴 퀄리티가 안 나올 텐데, 요런 부분을 제가 확인하고 대부분은 되니까 그런 게 다르다. 뭔가 고치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이게 될까 고민하지 말고 가져와서 대표님과 상의하면 된다. 촬영하기 전에 잠깐 와서 이제 기다리는 동안 이제 손님들이 몇 번 왔다 갔다 하셨는데, 제가 보니까 다 옷 환자시더라고요. 그렇죠. 중증 이슈들이 많죠. 그래서 약간 병원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처방전을 받고 개운한 마음으로 돌아가시는. 보통 손님들이 많이들 맡기시는 게 뭔가요? 기장수선. 기장수선. 그런 걸 신경 안 쓰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보통 옷을 약간 좋아하신다고 하면은 청바지를 사면 보통 내 다리 길이보다 길기 때문에 기장수선을 하게 되는데, 워싱을 안 살리고 잘랐을 경우에 뭔가 이상해. 그 느낌 아실 거예요. 그런 느낌을 안 가지도록 청바지 밑단에 보면은 워싱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살려서 수선을 하는 게 아니고 수선을 해서 다시 만들어 주시는 그렇죠.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는 그래서 살린다는 표현은 쓰지 않아요. 그러면 어떤 표현을 써야 되나요? 워싱을 한다. 워싱을 한다. 살리는 게 아니라 그냥 이어 붙이는 거니까. 그렇죠. 저희 기준은 죽이는 거거든요. 다시 만들어낸다. 그렇죠. 네. 기장 외에 맡기시는 종류가 뭐가 있을까요? 허리수선. 허리수선. 청바지는 허리랑 엉덩이의 비율이 확 오므라들게 만들기가 패턴상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보통 일자인 경우가 많죠. 엉덩이에 맞춰서 하면 허리가 크고, 허리가... 운동하신 분들은 허벅지에 맞추면 허리 엉덩이가 크고, 다른 분들은 그렇게 하면 옷을 망친다, 패턴이 망가진다 이렇게 하는데, 네네. 사실 그것보다 자기 몸에 맞춰서 입는 게 가장 중요하니까 다 가능은 하거든요. 청바지가 히프에서 허리 올라가는 선이 여자 바지처럼 이렇게 둥글게 곡을 안 준다는 그런 얘기인데, 그 이유에 대해서 혹시 아시나요? 소재적인 부분도 있고, 슬랙스나 얇은 애들은 곡을 줬을 때 밑으로 쫙 떨어지는 맛이 있는데, 데님은 원단이 두껍다 보니까 형태감이 남아서 딱 봤을 때 안 예쁘다는 게 확실히 보이거든요. 그렇죠. 제작하는 공정에서도 기계를 사용했을 때 최대한 직선화 시켜서 하다 보니까 곡선이 좀 덜해야 돼서 그런 부분이 네네네. 고객분들이 가장 궁금한 건 그걸 거예요. 가격과 시간 알려주실 수 있나요? 기본적인 기장수선 같은 경우는 15,000원이고 생각보다 저렴한데요? 저희가 10년 전에 시작했는데 그때 그 가격 그대로인가요?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물가가 이렇게 올랐는데? 처음 했을 때 대부분 비싸다고 생각하셨거든요. 10년 그쵸, 전에는. 10년 전에는 밑단 수선을 하는데 15,000원이면은 일단 욕을 받고 시작하는 가격이었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지금 10년대 가격을 고수하고 계시고, 워싱을 새로 만들어주는 작업이 추가가 됐는데, 저는 사실 수선보다도 그 부분은 별도인가요? 별도로 있습니다. 별도고 체인 스티치로 수선하는 게 15,000원이고, 중요한 거 청바지 워싱을 만드는 거는 가격이 어떻게 되나요? 워싱은 거기서 이제 3만 원이 추가돼요. 3만 원. 그럼 도합 45,000원. 만만치는 않네요, 사실. 그렇죠.
물론 가격이. 이제 그 뭐라 그래, 그라인더가 만약에 집에 있다고 치고 그러다가 본인이 집에서 밑단을 일일이 모양을 내서 워싱을 살린다 생각을 하면 3만 원이 사실 큰 돈은 아니에요. 집에서 그 수고를 내가 한다고 생각하면. 그러고 다시 저희한테 오시죠. 아, 그렇죠. 망했다고. 망했어. 살려주십시오. 제발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생각하면 비싼 돈은 아닌데 일반적인 소비자들은 사실 이해하기 좀 힘든 가격이긴 해요. 그렇죠. 그래서 환자들만 오는 곳이다. 확실하게 옷에 대해서 애착이 있다. 수선비가 45,000원이라고 하면은 청바지가 한 20만 원은 넘어야 맡기겠다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환자분들은 안 그러실 것 같아. 싼 바지를 사도 본인이 마음에 드는 바지면은 그 돈을 주고 맡기지 않나요? 그렇죠. 그렇죠. 네. 이게 너무 비효율적인데 패션이라는 곳이 약간 원래 그런 거는 원래 그렇죠. 원래 효율적인 게 없죠. 감성값도 많고. 어떤 분들은 이 옷에 투자할 돈이 만약 10만 원이다. 네. 그러면 바지는 5만 원짜리 사고 어차피 수선은 45,000원 할 거였으니까. 진짜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세요. 진짜요? 중증이네. 중증 말기 아니야, 말기. 그 정도면? 제가 그럴 것 같거든요. 왜냐면은 빅사이즈다 보니까 특히나 바지를 구매할 때가 국내에서 많지가 않아요. 유니클로에서 보통 바지를 많이 사 입거든요. 제가 그렇게 할 것 같아요. 네. 저도 처음 보는 희한한 기계들이 엄청 많아요. 뒤에 있는 이 기계는 제일 많이 사용하는 기장수선 기장수선용. 하는 유니온 스페셜 43200G라고 유니온 스페셜은 회사 이름이고 뒤에 이제 모델 넘버링이 이제 부속마다 어떤 작업하는지 이게 정해져 있거든요. 청바지 밑단만 작업하는 기계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싱글 체인 스티치를 치는 기계라고 네. 생각을 하면 싱글 되나요? 체인 스티치래요. 우리가 옷을 봤을 때 그냥 이렇게 일자로 점선 모양으로 앞뒤로 생기는 게 일반적인 싱글 스티치고 체인 스티치는 실이 약간 사슬 모양으로 마무리가 되어 있는, 특히 청바지에 사용하는 싱글 체인 스티치는 한쪽은 점선 모양, 한쪽은 사슬 모양. 그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 롤업을 했을 때 보이는 것도 있고 세탁을 하면서 워싱을 했을 때 돌아가는 맛이라고 그래야 되나? 꼬인다. 그렇죠. 데님도 이제 면으로 만든 원단이고 하다 보니까 물의 수축이나 변형이 굉장히 잘 일어나는 원단이라서 일반 싱글 스티치로 쳤을 때랑 체인 스티치로 쳤을 때 그 꼬임의 정도가 달라서 약간 워싱이 최종적으로는 다르게 나오게 된다. 그래서 체인 스티치로 치는 게 중요하다. 그렇죠. 그리고 요 기계를 사용하면 꼬임이 좀 더 사선지고 좀 더 입체적으로 나온다. 네. 그것도 이제 기계 세팅을 어떻게 하느냐, 박는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좀 다르긴 한데 그런 맛이 있는 기계입니다. 또 다른 기계들도 안쪽에 있는데, 있는 기계들은 전부 다 청바지 제작할 때 사용하는 기계들이거든요. 네. 오바록도 있고 니온발이라고 일본말이라서 그렇게 하는데 더블 체인 스티치 기계가 있고 청바지 보면 뒤쪽에 요크랑 뒷미디 쪽 부분 공제하는 기계, 또 바텍 처리하는 기계, 뭐 벨트고리 만드는 기계, 핸드 체인 스티치 자수 기계도 그런가요? 그럼 여기서 대표님이 직접 체인 스티치도 하시나요? 이름을 새겨드리는 걸 하려고 하고 있는데 제가 국내파라 영어는 아직 좀 부족해서 한글로? 한글은 지금 되는 건가요? 맹 연습 중. 맹 연습 중이다. 일단은 곧 선보일 서비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PD님이 사전 미팅을 한다고 대표님 먼저 뵀었는데 골동품에 관심이 많으시다고. 뭐 골동품이라기보다 예전의 기계를 좀 좋아하는 게 있고. 예전 방식의 기계들, 청바지랑 관련된 기계들인가요? 청바지에 관련된 것들도 있고 오토바이도 요즘에는 뭐 인젝션 요거 타입인데 예전에 카브 이런 좀 냄새나고 시끄럽고 오토바이 완전 문제 아닙니다. 그런 것들. 최근 구매하신 데님 관련된 골동품은 뭐가? 1920년대로 추정되는 오버록 그 기계를 구해서 수리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요즘 신형 오버록 기계랑 차이가 있나요? 속도가 막 엄청 빠르다거나 효율적이진 않아요. 오히려 느리고 둔탁한데 약간 그런 맛이 있어요. 그런 맛. 어떤 맛이죠? 섬세하지 않고 막 투박한 맛, 러프한 맛, 남자의 맛. 혹시 속도가 느리고 천천히 하기 때문에 두꺼운 원단 오버록 치기 좀 용이한가요? 힘이 좀 센가요? 힘이 센 거는 데님 기계라서 그런 부분도 있고 예전 거는 부속들이 더 튼튼해서 예전에는 다 막 주물로 만든 그런 쇠로 부품들이 돼 있고 그것도 맛이 있군요. 미국 기계들은 미국 스타일이 있어서 단단하고 튼튼하고 이런 스타일이고 어차피 청바지라는 게 미국의 그 옷이잖아요. 러프하게 만드는 그거에 최적화되어 있는 기계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나라 이제 옷 환자분들 중에서 특히나 일본 원단을 최고 원단으로 많이들 취급을 하잖아요. 그런 데서도 예전 기계들을 사용을 하고 있고 그런 거에 대해서 약간 부러움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사장님이 기계를 수집하시고 실제로 옷을 제작하고 수선하시는데 사용하신다는 걸 아시면은 되게 좋아하실 것 같아요. 좀 더 환자분들이 많이 오시겠죠? 일반적인 수선집보다는 크기가 상당히 큰 편이에요. 손님들 기다리시는 공간도 있고 옷 갈아입으시고 거울 앞에 서셔서 보는 공간도 있고 상담하는 테이블도 이렇게 크고 그런데 불구하고 여기 말고도 또 다른 공간이 있으시다고 들었어요. 기계 놓기에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다른 공간에 기계를 또 별도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공간이 세팅이 되면은 다시 한번 놀러 네네, 오도록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아니 일반인 분들은 여기까지는 관심이 없으시겠지만 그냥 이런 사람들도 있구나, 한국 하늘 아래 존재를 하는구나, 약간 그런 재미 정도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 테이블 아래 데님 셀비지 원단 롤이 이렇게 3개가 배치되어 있더라고요. 네네. 근데 데님 공장을 가본 적도 없고 해서 저도 사실 이런 기계들도 굉장히 생소하고 원단 롤 자체도 처음 보는데 생각보다 너무 귀여워서 깜짝 놀랐고 셀비지 원단 롤이 왜 있는 건가요, 수선집에? 자체 제작하거나 맞춤. 맞춤. 데님 맞춤도 하시나요? 가끔씩 원하시는 분들이 원하시는 계시면 분들이 대략의 가격 안내가 가능할까요? 대부분 바지를 많이 하시는데 네. 바지는 50만 원부터 50만 원부터 네. 본인이 즐겨 입으셨던 가장 내 체형에 잘 맞는 바지를 갖고 오셔서 똑같이 만들어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제일 많으시고 네. 아니면 특이한 체형이신 분들 계세요. 하체가 많이 두껍다거나 아니면 키가 엄청 크시다거나 그런 분들은 이제 오셔서 실측을 체촌을 한번 하고 네. 가봉을 한번 한 다음에 디테일한 거 부분 수정한 다음 네네네. 본 제품 이제 만들죠. 데님 관련 의류업에 종사하시게 된 어떤 계기? 개인적인 질문인데 여쭤봐도 될까요? 제가 이전에는 패턴사를 준비를 했었어요. 네. 첫 회사에서 패턴도 하고 그레이딩도 하고 재단도 하고 네네네. 근데 거기가 이제 유니폼 맞춤 전문 회사였는데 하다 보니까 좀 갈증이 있었죠. 내가 원하는 것과 사회에서 쓰는 건 다르구나. 이직을 준비하면서 다음번에 뭘 할까? 내가 좋아하는 걸 해야겠다. 2개를 생각했었는데 네. 아웃도어랑 데님. 아무래도 데님이 뭔가 더 매력적이더라고요. 시작해봤는데 생각보다 좀 어려웠어요. 처음에는 그냥 좋아서 접근을 했는데 생각보다 어려웠다. 그렇죠. 근데 대표님이 처음에 일을 시작하실 때부터 옷을 많이 좋아하셨던 것 같아요. 관련 학과도 나오기도 네. 했고 옷을 좋아하긴 많이 좋아했어요. 네네. 패턴 하시는 분들 중에서 옷을 좋아하시는 선생님들도 계시지만 큰 관심이 없으신 분들도 사실 많거든요. 똑같아요. 이제 월급을 받기 위해서 일하시는 분들이 있고 직업정신이 투철하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약간 그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10년 동안 데님 리페어샵을 운영하시면서 손님들과의 엮인 에피소드들 중에서 저희한테 살짝 공개 가능한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있을까요? 피드백을 해주세요. 이게 너무 마음에 든다. 너무 감사하다. 새벽에 갑자기 이렇게 메시지 올 때도 있거든요. 그럼 너무 기분 좋으시겠다. 자다가 제가 막 웃으면서 자요. 너무 행복해서. 어떤 분 한 2년 뒤에 성지순례길 네. 거기 직접 입고 갔다 왔다. 워싱이 이만큼 빠졌는데 사장님이 수선해준 부분이 이렇게 도드라지더라. 경련 변화를 같이 공유하는 사이 네네. 여기 환자들만 모이는 곳이 많네요. 처음에는 기장 수선해서 오셨다가 네네. 나중엔 가랑이 수선까지. 이제 헤어져서 네네. 좋아하는 청바지를 오래 입다 보면은 가랑이가 제일 먼저 닳거든요, 사실. 진짜로 청바지를 좋아하셔야지 그 경험을 하시는 건데 어쨌든 혹시 좀 안 즐거웠던 경험? 안 즐거웠던 거는 잘 기억이 안 나요. 이게 슬기롭게 피해가시네 또. 제가 자고 나면 있는 편이에요. 네. 너무 좋은 성격입니다. 직업의 분야로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이 직업의 장단점? 여러 가지 브랜드에서 여러 가지 핏으로 나오는데 그거를 볼 수 있다는 거. 볼 수 있다. 심지어 고객분들이 이제 입어보니까 이 실루엣이 어떻구나. 놓고 보는 거랑 네네. 입고 보는 거는 다르고. 그렇죠. 입었을 때 예쁜 옷이 진짜 좋은 옷이기 때문에 이런 옷도 있구나. 이런 패턴으로 만든 옷도 있구나. 이거를 볼 수 있는 게 제일 좋고 단점은 아직까지는 잘 단점이 없는 직업이군요.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네. 저는 아직 재밌게 일을 하고 있어가지고 너무 부럽습니다. 비슷한 업종에서 일을 하시다가 점점 좋아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길을 좁혀오셔서 결국에는 가장 좋아하는 일을 하실 수 있다는 게 너무 부러운 것 같고 손님분들이 워낙 옷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다 보니까 세계 각지에 있는 희귀한 데님들도 많이 가져다 주실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이 브랜드 데님은 정말 괜찮더라. 사장님의 원픽 브랜드 추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리바이스 제품을 일단 1번을 뽑는 게 걔가 어차피 그쵸, 근본이니까. 근본이 이거는 다 똑같은 생각인 것 같아. 시대가 변해서 퀄리티가 어쩌다 저쩌다 해도 그거의 근본이니까 그 근본에서 파생된 거기 때문에 그게 기준이 될 수밖에 없죠. 네네. 어쨌든 그러면은 대표님이 생각할 때 좋은 데님이란? 제작자가 의도한 바가 딱 옷에 나온 옷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환자들만 알아볼 수 있는 거잖아요. 아직 병에 안 걸리신 분들이 일반적인 분들이 좋은 데님을 고를 수 있는 기준? 팁 정도로 가격보다 일단 입어보고 느껴봐야 돼.
난 이거는 조금 안 어울리네라는 선입견을 가지지 말고 여러 가지 브랜드들을 다 입어보고 체형에 맞는 걸 찾는 게 가장 중요하다. 좋은 말씀이신 것 같아요. 뭐 지금 현재 유행하고 있는 어떤 브랜드라든지 전문가분들이 추천하는 그런 브랜드가 있기는 하지만 내 체형과 어울리지 않는 패턴이나 원단으로 만들어내는 브랜드일 경우에 나한테는 베스트 브랜드가 될 수가 없으니까 개인적인 경험을 쌓는 것이 중요하다. 네. 10년을 해오셨는데 앞으로 더 하셔야 되잖아요. 스티크의 최종 목표점은 어딘가요? 자체적인 브랜드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 진짜요? 사실 오래되긴 했어요. 네. 준비를 하신 지 오래. 네. 좋아요. 준비하신 지 오래된 거 좋아요. 뭐 2달 만에 런칭했다 이런 거보다는 오래된 거 좋습니다. 얘기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네. 저 사람 5년 전에도 저 얘기했는데 저는 네. 계속 노력은 하는데 부족한 부분이 자꾸 보이다 보니까 약간 좀 완벽하게 하고 싶은 게 있어서 자체적으로 생산도 하고 제작해서 네, 하는 네. 위주로 지금 설비나 여러 가지 준비를 좀 하고 있거든요. 당연히 데님 브랜드겠죠? 그렇죠. 저는 걱정이 되는 게 브랜드를 이제 런칭하시면 스티커는 없어지는 건가요? 그런 것 때문에 네. 같이 일할 수 있는 직원이랄까 네. 아니면 협력하는 그런 걸 좀 만들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캐피탈 데님 매장을 가면은 데님도 판매를 하지만 간단한 기계들 갖다 놓고 뭐 수선도 해주고 약간 그런 형태가 될 수도 있겠네요. 데님도 팔지만 네네. 전문적인 수선도 해주는 굉장히 이상적인 데님 브랜드가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5년 안에 런칭 되나요? 5년 안에 해야 되지 않을까요? 알겠습니다. 그럼 앞으로 저희 채널이 먼저 접을지 스티크가 먼저 런칭할지 모르겠지만 스티크에서 새로 런칭하는 데님 브랜드 소개를 꼭 할 수 있게 그랬으면 좋겠네요. 대표님도 열심히 매진하시고 저희도 꾸준히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오늘은 데님 수선 전문 스티커에 와서 대표님을 모시고 데님 수선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들과 대표님의 사적인 이야기들까지 들어봤는데 색다른 이런 코너 재밌게 보셨나 모르겠습니다.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